안녕하세요. EBS 초저출생 특집 단 30분 동안 초저출생 사회 리얼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진행을 맡은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일하는 부모들의 리얼한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6분의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달에 복귀한 13살, 10살, 8살 아이와 함께 커가는 아빠 함정규입니다. 네, 저는 이 함정규 씨의 아내이고 남편의 육아휴직 덕분에 일을 할 수 있게 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주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1살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농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진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고요. 이제 5살 딸 쌍둥이가 있고 이제 막내로 3살 아들을 둔 아이 아빠 이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개발자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살의 아이를 주 양육자로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막 7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로서 오늘 좀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일과 양육을 함께하기 위한 사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좀 가볍게 몸풀기로 OX 퀴즈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 둘, 셋 말씀드리면 OX 둘 중 하나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내가 배우자보다 더 육아의 달인이다. 하나, 둘, 셋! 오, 지금 육아 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놀랍게도 모두 아버님들이십니다. 지금 오를 드신 아버님들부터 좀 말씀 들어볼게요. 보통 육아는 제가 더 많이 하고요. 와이프가 제가 뭐 설거지 하려고 하면은 애들 보라고. 그리고 보통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놀거나 뭐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보통 다 제가 전담하거든요. 오, 아내분도 인정하시나요? 저는 살림을 위주로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남편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는 정말 탁월하게 잘하고 있어서 그냥 믿고 맡기는 편입니다. 오, 멋진 아버지시네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멋진 아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체력이 제가 좀 더 좋으니까 제가 더 아이랑 어울리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앉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더 아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육아를 더 많이 한다. 아이랑 더 친하다 이거 좀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아빠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 네. 여기 부부가 지금 의견이 일치하고 아버님들께서 더 아이를 잘 보신다고. 좀 눈치 봤어요, 뭐드나. 아, 눈치 보셨어요? 혼자 나오길 잘했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네, 또 다른 육아의 달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최근까지 이제 육아를 먼저 담당하면서 더 아이랑 친숙하게, 친절하게 더 대할 수 있는 게 좀 더 지금 저한테는 와이프보다는 제가 좀 더 아이랑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닮았나요? 네, 많이 닮았습니다. 네. 너무 기억했습니다. 네, 홀로 오신 영식님.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주로 육아는 저희 와이프가 하고 있고 주말에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 그때를 최대한 놀아주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육아는 와이프가 전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나와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지금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요새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놀게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와이프랑 사이가 있어요. 와이프는 틀리면 풀어주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풀어오라고 해서 맞을 때까지 풀어오고 만약에 2번 이상 틀리게 되면 똑같은 문제를 또 내줘요. 애들이 저랑 공부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죠.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공부나 뭐 이런 면에서. 물론 노는 거는 보통 엄마보다 저를 더 좋아하지만 하루 종일 놀 수는 없잖아요. 아내분께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남편이 학업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 좀 장려하시나요?
그때 되게 집요하게 끝까지 맞을 때까지 하니까 애들이 좀 그런 거는 안 좋아했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아빠랑 노는 그 부분은 아빠랑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아빠가 출근해야 된 날에 저랑 같이 있으면 아빠 찾거든요. 아빠 언제 오는지. 그래서 저는 그걸 다 포괄해서 저는 X라고 했고 O로 될 줄 알았는데 양심적이네요, 와이프가. 이 부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근데 저희는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사실은 첫째가 돌이 된 순간부터 임산부고 출산하고 나서도 또 이제 둘째를 주로 케어하다 보니까 사실은 첫애를 제가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저랑 노는 걸 좋아하는 거지. 정확하게 영상 찾아봤는데 7개월 때부터 아빠 찾던데요. 그러니까 뭔가 아빠가 더 약간 다정한 말투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막 야근하고 왔는데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재우는 걸 자고 있는 걸 막 깨웠어요. 그랬더니 왜 다른 집에서 남편들이 하는 미운 짓을 하냐고. 술 먹고 와서 깨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재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진짜 아빠 보는 줄 알았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좋습니다. 우리 개발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물놀이를 한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꾸리는 행동을 하는데, 나는 아이의 관점과 같은 관점으로 놀아주고 있다. 네네네. 굉장한 육아 팁이네요. 엄마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한 번은 화장실에다가 애들한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마르잖아요. 처음에 지우면 되는데 마르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와이프가 거의 멘탈이 나가가지고. 근데 엄마라고 해서 허용적인 육아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뒤처리를 하는 거는 다 이제 막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나라고 왜 물감을 막 이렇게 바닥에 막 바르고 막 미역을 막 이렇게 주고 밀가루를 막 주고 하고 싶지만 그걸 오롯이 다 내가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했어요. 제가 한번 미역 뿌려준 적이 있거든요. 한 봉지 뿌렸는데 이게 불어가지고 덥더라고요, 이게 욕조를. 오늘 이 자리에 몸놀이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네, OX 퀴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대망의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밸런스 게임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요, 좀 극단적입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육아와 일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 둘, 셋. 육아, 육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어머님들이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을 선택하신 분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일이 단순히 저한테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인 것 같아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냥 무조건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면 좀 무료한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을 통해서 좀 제 그 자아 개발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육아하면서 너무 많은 저의 삶의 시간들을 지금 아이에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 모든 거를 육아에 쏟아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 삶 살겠다고 했을 때 네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갔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막 약간 이런 마음이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좀 제 영역, 저의 일 이런 것들을 좀 놓지 않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아빠들은 모두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이렇게 육아를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육아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을 하는 것도 솔직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저는 육아를 할 것 같고요. 이 육아를 할 시기는 두 번 다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저는 최대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부모들 떠나거든요. 저도 그 후에는 이제 제 일을 찾아 떠나는데 그 전까지만이라도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와 좋은 추억이 나중에 힘들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만이라도 육아를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저한테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그렇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육아를 들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육아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랑 놀 때가 가장 재밌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순수하게 말을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재미난 추억으로 많이 남고 있는데요.
일을 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의 영역인 것 같아서 경제적인 부분이 괜찮다면 육아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극단적인 예시기는 했지만요. 이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일과 가정 그 무엇도 하나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하나만 고르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더 본격적으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 사회를 진단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비용 또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지만요.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워킹데디들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리셔서 초등학교 방학 일과표처럼 일과를 좀 그려주세요. 기준은 가장 바쁜 날 기준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모두 다 준비되셨으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와, 오, 워킹맘, 워킹데디들의 일과표입니다. 오, 영식님. 일하는 시간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지금 표시에 놨다시피 8시 정도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등교를 시키고 8시부터 이제 저희 식당 영업 시간이 저녁 9시까지라서 딱 요 시간대 식당 영업을 하고 퇴근하고 와서 이제 아이들 목욕하거나 뭐 육아하고 재우고 나서 이제 12시까지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가게 홍보나 뭐 마케팅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아기를 재우고 난 뒤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기가 자는 시간이 12시쯤부터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4시에서 3시간 동안 잠을 자고 7시에 다시 이제 아기랑 와이프 이제 등원 준비랑 출근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또 18시까지는 또 정규 시간이기 때문에 일을 같이 또 하고, 이제 아기가 6시에 하원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밤 12시까지 쭉, 와이프가 중간에 언제 올지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12시까지는 제가 쭉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새벽 시간에도 일을 하시는군요. 반면 이제 푹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제보를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진짜 단순한데요. 일단 저는 9시, 10시 사이 무조건 자고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주무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등교 준비, 아침 준비, 그다음에 또 전날 돌려놓은 빨래를 다 꺼내서 또 챙겨주고 가방에 다 불러주고 그런 걸 할 동안에 이제 주무시나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7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여기까지 좀 4시 반까지 또 출근을 해 있고 오자마자 이제 막내를 픽업해서 그때부터 또 이제 저녁과 뭐 이제 애들 돌봐주는 것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뭐 하다 보면 한 8시 반쯤 되면 그때 거의 이제 애들은 저희도 다 일찍 깨우는 편이어가지고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다 자거든요. 눈에 띄는 점이 지금 가사노동도 일로 빨간색 칠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신기하게도 일에 대한 일과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9시에 아이 등원시키고서는 일을 시작하는 거고, 아이 데리고 오면서 이제 다시 육아랑 집안일을 하는 거고, 예전에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애가 안 자거나 깊이 못 자거나 이래가지고 옆에서 아예 그냥 일찍 자고 대신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바쁜 정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부부가 함께 나오신 이 두 가정이 신기하게도 일하는 시간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때 아이들 돌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첫째, 둘째는 큰아이들이기 때문에 갔다 와서는 알아서 이제 학원을 가고 할 수 있어서 막내는 학교 돌봄, 그다음에 이제 뭐 피아노 학원 갔다 오는 시간과 제 퇴근 시간 이렇게 좀 스케줄 맞춰놨어요. 키워드자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여유가 느껴집니다. 광호님은 어떻게 돌봄하세요? 저희는 어린이집이 그나마 있어서 제가 낮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사실 어린이집 다니기 전까지는 이 낮에 빨간색이 사실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주변에 뭐
돌봄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없고 만약에 아기가 아플 경우라면은 이 낮의 시간은 아예 육아로 채워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육아휴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100명 중에 24명만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 주변에 찾으려면 또 막상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육아휴직을 쓰게 되신 건가요? 일단 2021년이죠. 21년 1월인가 2월쯤에 부부싸움을 크게 한번 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일을 해보고 싶다고. 와이프가 일을 하려고 한 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그럼 은주님은 일을 얼마 동안 쉬게 되신 거였어요? 28에 첫째를 낳고 그때 복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했고 셋째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10년이 지났고 다시 일을 시작한 건 38이었어요.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은주님처럼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42.6%나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또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가 육아였는데요. 또 복직하시던 날 눈물은 안 나셨어요? 그 아기를 키우는 그 동안에는 정말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는 것 같고 또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면접을 떨어지고 이거는 진짜 나중 얘기고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원서를 쓰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출근하게 됐을 때는 진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죠. 도착했는데 내 책상과 내 이름이 적혀져 있는 팻말이 있는 거. 네.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보고 계신 엄마들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또 역으로 우리 정규님은 육아휴직 기간 어떠셨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육아휴직을 원래 1년 더 연장하려고 생각도 했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년 동안 뭐 했지? 그러니까 애들 케어했는데 저 스스로 개발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아내분의 마음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막상 또 이렇게 듣는 거하고 직접 경험해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가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도 자체는 되게 잘 설계되어 있죠, 사실은. 근데 그리고 법도 최근노동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육아휴직은 사실은 모든 사업장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5인 미만이어도. 그렇지만 알잖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도 너네 회사 육아휴직 쓸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건 쓸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다라는 걸 사실은 회사마다 법이랑 상관없이 자기들의 규율로서 못 쓰게 하는 곳들이 많은 거죠. 확실히 우리 정규님도 회사에 휴직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얘기했는데 저도 한 2, 3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육아휴직 하게 되면 또 논다는 이미지가 약간 있어요. 네.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휴가처럼 좀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육아휴직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말 왜 거부하거나 그걸 왜 쓰냐 식의 핀잔조차도 쉽게 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는 그래 뭐 그러셔라 이런 분위기가 그나마 조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개인의 몫으로 너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나아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육아휴직을 두고 고충을 겪는 부부들 상담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사례도 있을까요? 여전히 사실은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육아휴직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육아휴직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제정신이냐, 뭐 승진할 생각은 이제 아예 없는 거냐, 막 너 돌아와서 네 자리 있을 줄 아냐, 뭐 이런 식의 반협박에 가까운 얘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성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팀장이 동료들한테 허락받으라고. 당신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업무가 가중이 될 테니까 우리 팀 회의 때 당신이 허락을 구하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쓴다라는 것이 나의 되게 이기적인 결정으로 실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조직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육아휴직의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지금 두 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신데 두 분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지고요. 그 육아휴직이나 연차 같은 그런
정규직은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에도 연차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래서 아기랑 같이 있으면서 또 집에서 같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자영업자는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365일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365일을 일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제도가 없다 보니까 반강제로 이제 가게를 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고 있어요. 아이를 돌보려면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제적인 상황도 일부는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일도 하고 육아도 하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육아를 하지 않는 그런 신혼부부나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되게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육아를 시작하는 순간 나의 고정적인 자유시간은 다 모두 다 육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회사를 출근하는 것보다 더 제약이 심한 생활들을 겪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분께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돌봄 서비스의 좀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리 상담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좀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심리적인 정부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이제 저도 육아에 참여를 하려면 경제적인 약간 그런 이유가 조금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금적인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와이프가 육아를 좀 덜 수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서비스를 조금 더 문턱이 낮게 그리고 조건도 완화가 되고 돌봄을 보시는 도우미 분들도 좀 검증이 된 그런 분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요즘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현 제도에서 바뀌면 좋을까요? 고용보험에서 자영업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육아휴직이 들어온다고 해서 쓸 수 있을 거냐도 사실 별개의 문제인 거죠. 사실 지금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가게를 운영을 안 한다 했을 때 그건 또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늘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 상의를 하는 부처, 담당 부처들이 보건복지부랑 여성가족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범부처적으로 같이 좀 모색해야 해결 방안이 더 다양한 형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장 제도로 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두 부처에서 으쌰으쌰 해도 다른 부처에서 그런 사업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일과 육아를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를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에 미니 칠판 드렸는데요. 각자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일과 육아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 가장 큰 것 한 가지 생각나시는 거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쓰셨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경제적인 이유, 경력 단절, 모두 와닿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네, 좋은데요. 제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이게 공약으로 내신 건지. 저도 배부른 소리인 것 같긴 하지만 40시간 근무가 육아를 하면서 가능한 근무 체계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특히 내가 만약 싱글데디였으면 이게 불가능했겠다는 생각이 더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가 우리나라에 너무 당연시 되어 있잖아요. 워낙 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가 잘 돼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쓰려면 어쨌든 내가 당장 쉬면 당장 저 동료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쟤한테 일이 몰리겠구나 이런 미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동료들도 아 그래 육아휴직 써야지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내 입장에 대해서는 또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2021년도 결과를 보니까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근로시간 5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럼 이번엔 영식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일을 많이 하려면 육아를 줄여야 되고 또 육아를 많이 하려면 일을 줄여야 되는 이런 현실에 놓인 상황인 것 같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받쳐지면 시간도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은주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게 경력 단절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다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육아 어찌됐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곳은 일을 하려면 육아를 좀 소홀히 해야 되고 육아를 온전히 하려면 또 일을 못하고 하니까 그 경력 단절이 경제적인 거, 수입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주당 근무 시간을 채우면 나머지는 쉴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양근무제나. 근데 사회적 인식이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팀장급 40대 후반, 50대 초반들은 남자가 육아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팀장급에 가게 되면은 이런 걸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 같아요. 어느덧 오늘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조금 철학적이고 진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아를 통해서 나 자신 혹은 아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저는 내가 이렇게 컸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던 엄마가 그래서 나랑 그렇게 끝말잇기를 많이 했구나 라든가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었는지가 하나하나 새롭게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었지 내가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컸구나라는 것을 완전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그냥 나는 이 정도면은 성숙한 성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를 낳고 키우니까 아무래도 더 좀 깊이가 깊어지는 느낌이랄까. 또 세상을 보는 것도 좀 더 넓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특히나 다른 아이들을 대하거나 학생들을 대할 때도 조금 배려심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육아는 저에게 인내심을 줬습니다. 인내심. 제가 군대보다 더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저희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저를 닮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행동에서 안 좋게 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참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엄마는 아빠 닮은 거니까 내가 이랬구나 우리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참게 되고 저도 다 말씀하셨던 건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이를 보면은 이제 저희랑 많이 닮았잖아요, 부모가. 제가 제 2의 나를 다시 키우는 느낌? 다시 보완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만큼 저도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 덕분에. 6분 모두가 아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삶, 또 두 번째 삶 같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깊어진 마음들을 느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 그 안에 담긴 진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일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것들을 개선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수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6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